저희 학원에서 뭐 이렇게 수능 만점자나 아니면 서울대 의대나 이런 거 계속 거짓 매년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막 최상위권 자사고 가서 전교권을 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마지노선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런 습관을 초등 때 계속 길러줘야지만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아주 저학년 때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게 좋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 아이들이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엄청 큰 학업 격차로 이어져서 굉장히 좀 자존감을 많이 잃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만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생들 말고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지금 5학년 끝나고 6학년 끝나면 공부를 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이고 발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발판이 딱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이 정도의 습관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습관이 중학교 가서 더 쌓이고 쌓여서 정말 공부에 완전 몰입해서 열심히 해야 될 고등학생 때는 좋은 어떠한 습관들이 많이 잡혀져 있었으면 해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4, 5학년쯤 돼서 이제 교과학을 찾는다면 그래도 최소한 2시간은 넘게 수업을 하는 학원을 저는 추천은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되거든요. 중학생 때까지는 이제 중학교 수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1시간 했고 이 친구는 공부를 2시간 했는데 성적이 같네? 이런 경우가 저는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많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생을 가게 되면 정말 얼마나 꾸준히 앉아서 그 시간을 집중 있게 공부할 수 있느냐가 저는 마지막을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할 거고, 다들 이제 어머님들도 공부해 보셔서 다들 아실 거고,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런 습관을 딱 가지고 공부했으면 해서,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수학학원을 찾는다면 그래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정도는 하는 학원에서 일주일에 3번, 2번 이 정도는 계속 가서 꾸준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전 추천드리고, 제가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학원은 조금 피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 한 번 오면 3시간 30분 저희 학원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뜯어봤을 때 2시간은 수업을 하는데 1시간 30분을 자습을 한다. 그 자습 시간이 많은 학원은 별로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좋은 학원일 수도 있고, 이제 개인이 공부하는 어떤 상황이나 습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커나가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나가는 상황인데 3시간 30분 학원에 있는데 2시간을 수업을 하되 1시간 30분은 뭔가 제대로 된 어떤 환경이 아닌 곳에서 앉아만 있다면 뭔가 학원에 가서 놀아도 된다 뭔가 이런 느낌이 조금 어릴 때 딱 갖춰지면 그게 또 쌓여서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실 어머님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학원을 보냈는데 내가 숙제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이 학원에서 숙제까지 깔끔하게 끝내고 온다.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가서는 공부는 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누군가 옆에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과제도 좀 집에서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먹고 1시간 동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하겠다든지 좀 그런 계획을 세워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때 과제하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원을 보낸다면 수업 위주로 2-3시간 정도를 수업 위주로 하는 학원에 가서 그걸 배우고 오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과제가 있을 거고 그 과제도 뭐 근데 사실 이건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2번 학원을 가요. 그러면 이제 과제를 뭐 9장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이게 많은 양이긴 한데 그럼 3장씩 나눠서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만 그건 쉽지 않은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절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학원을 오기 전에는 최소한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초등 때 계속 길러줘야지만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스스로도 이제 그때 되면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다는 건 좀 말이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좀 더 학생이 자라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 또 그때 되면 친구들이 더 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를 사실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 뭔가 그냥 본인이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가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여서 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좀 습관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해서 학원을 갔을 때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공부를 할 때는 좀 본인이 스스로는 아니어도 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계획을 세워서 댁에서 좀 숙제해서 그 다음에 학원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학원. 일단은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엉덩이 힘을 좀 기르고 그쵸 이제 고학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좀 숙제를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오늘 당장 하루에 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표를 11장을 한꺼번에 했었을 때는 별표가 20개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거의 그 한 장에 2개씩 별표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2장 풀고 뭐 그 다음에 몇 장 풀고 이렇게 하면 별표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별표를 줄이는 습관과 결국은 앉아 있는 힘을 키워서 집중력을 높이는 습관, 이 2가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 자리 잡은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격차가 더 커져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학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1 학생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학생들이 계속 자라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면 이제 입시 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럼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뭐 이제 명문대나 아니면 요즘 워낙 의학 계열도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성공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언제쯤 소장님이 봤을 때, 요런 게 막 갖춰져 있으니까, 요런 상황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구나, 언제쯤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될성부른 잎이구나가 언제부터 보이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봤었던 친구들, 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이렇게 수능 만점자나 아니면 서울대 의대나 이런 거 계속 거진 매년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탐나는 애들이 많아요.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봐왔었던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 학원에서 와, 완전 탑반이고 막 쟤 진짜 잘해요 라고 원장님한테 이야기 듣는 친구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막 최상위권 자사고 가서 전교권을 들고, 그리고 걔가 굉장히 뭐 내신도 잘 갖춰져 있고 학생부도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현역인 상태에서 수능 봤는데 또 만점이라서 결국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마지노선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얘가 이미 우리 학원에서 탑이었다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이가 좀 상승 곡선을 탔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역량은, 이 친구들이 결국은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수학으로 따지자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문제 잘못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실수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학년 때 이제 문해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좀 어려운 사고력을 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연산을 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뭐 다 맞지는 않았더라도 틀릴 만한 걸 틀렸다 그래서 억울해하진 않아요. 실수로 제가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몰라서 틀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가 없어야 된다.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연산 같은 거 매일 조금씩, 뭐 한 장이라도, 제일 좋은 건 2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최상위권에 들어가려면 심화 문제를 얼마나 하나라도 더 맞추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생각하는 힘이 계속 커져야 되고, 이 심화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나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나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는 점점 내 숙제의 별표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그 숙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별표를 1번, 2번, 3번 도전을 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문해력을 갖추는데 좀 이렇게 독서 같은데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문해력이 그냥 국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이제 대치동 같은 데는 수학은 뭐 수해력 뭐 이런 단어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선생님이 여기서 뭐 서술형이다 하면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야지 만점을 받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을 쓰라고 깔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듬성듬성 읽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습관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뭐 중2, 중3이 돼서 갑자기 그렇게 상승 곡선을 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기초 학습 능력이, 습관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는 약간 몰입 시간, 애들이 공부에 딱 나 이거 그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하는 편이었지만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공부머리가 트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애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흠뻑 빠져서 하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애가 상승 곡선을 훅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기초기가 잘 다져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몰입 시간이 길게 갈 수 있느냐로 대학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